요즘 그 박민영 TV 아주 잘 나가는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께서 진짜 그 각별히 신경 써주신 덕분에 제가 뭐 신경 왜냐면 쓸 저희가 일은 없고. 지난주 월요일날 스튜디오가 없어가지고 방송도 못 킬 뻔했는데 예 정말 급하게 이렇게 시작한 어찌 보면 프로젝트에 많이 호응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잘 키워보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 그 우파 진영에 대형 스피커 한 5개 있는 것보다는 중소형 스피커 한 30개 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보의 유통이나 어떤 그 흐름, 플로우 개념으로 봤을 때 중소형 스피커 30개, 100개 있는 것이 대형 스피커 5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저는 박민영 TV가 아주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잘 만들어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침에 그 장동혁 대표께서 펜앤마이크 나가가지고 방송을 하셨는데 추경호 지금 대구시장 그 재판과 관련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발언의 취지 자체가 지금 안철수 의원에게 한동훈 씨가 아주 크게 한번 일침을 당했죠. 카운터 펀치를 맞았고, 근데 그 맥락이 너무도 우스꽝스럽습니다. 안철수 의원은요, 우리 당을 살리기 위해서 증언을 하신 거예요. 더군다나 팩트에 기반해서 법정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아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왜 국회가 아니라 당사로 모이라고 했냐? 표결에 방해하려고 한 거 아니야? 당신들 내란 동조한 거 아니야?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이 모든 주장을 펼쳤던 연결고리의 시발점이 바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사로 소집을 했다. 이 내용이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당사로 소집을 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꺼냈던 당사자가 한동훈이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충격이에요. 아니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 황당한 거죠. 아니 추경호가 계엄 해제 막으려고 당사로 모이라고 했다며. 근데 그 얘기를 처음 한 게 한동훈이면은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아야 돼? 이렇게 돼버린 거죠. 뒤집어서 아니 그럼 재판을 누군가 받아야 되면 한동훈이 받아야지. 왜 추경호 원내대표가 재판을 받고 있고 더더군다나 한동훈은 10번이나 패문부제하면서 법정 증언도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이제 이런 황당함을 다들 느끼신 거고 여기 한 발 더 나가서 적반하장으로 한동훈 씨가 안철수 그 의원을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이 아니다. 오늘도 신지호 의원이 사실이 아닌 내용, 팩트가 아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법정 증언을 한 건데 본인들이 허위 사실이라고 그렇게 입만 털지 마시고 한동훈 씨가 그렇게 당당하면 법정 가서 그럼 반박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법적으로 다투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안철수 의원의 말이 맞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오늘 장동혁 대표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신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왜 누구 때문에 위기에 빠졌냐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동훈 때문이라고 많이들 인식을 하시지만 하나 이유가 더 추가됐다 이거죠. 결과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고초를 겪고 있고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해산 심판이란 공격을 받은 이유가 한동훈이 똑바로 증언하지 않아서 내가 당사로 오라고 먼저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그 펜앤마이크에 출연했던 그 부분을 핵심 부분을 지금 잘라놨습니다.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한 1분 한 30초 좀 되는 분량의 발언인데 장동혁 대표가 아주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정당을 만들어 놓고 그럼 그 내란 정당이 왜 복당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한번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틀어. 그냥 딱 한마디만 했었더라면 당사로 가자고 먼저 얘기한 건 접니다라고만 얘기했다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건데 그동안 그걸 계속 의도적으로 감춘 것처럼 되어버렸고 안철수 의원이 증언을 한 다음에도 그게 계속 틀렸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추경호 시장이 그러면 처벌을 받으라는 거냐. 내란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으라는 거냐.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거냐. 그걸 바라는 거냐. 그러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만들겠다. 나 혼자 살고 나는 계엄을 막고 탄핵을 주도한 뭔가 역사적인 그런 뭔가를 성취한 사람으로 나 혼자 남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처벌받게 하고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으로 만들어서 해산시키겠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그런 정당으로 복당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는 거 아닙니까? 많은 당원들과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 사태를 보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려고 하지? 국민의힘이
그로 인해서 내란 정당으로 몰려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나는 계엄 해제를 주도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본인의 그것만 축해 세우면서 사실 본인은 계엄 해제에 대한 표결권도 없습니다. 네. 본회의장에서 가서 같이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표결한 것들은 그 당시 18명의 국회의원이지 본인은 표결에 찬성하지도 않고 그냥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그 당시 이재명 대표하고 악수한 저 부분을 보면 말이죠. 내란 정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쉽게 하면 정당이 해산되고 수백억 원의 국고 보조금도 반납하고 당사도 팔아야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내란 정당으로 그러니까 통진당 케이스가 그런 것인데 그런 정당이 왜 복당하려고 하느냐 저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때 여의도 정가에 한동훈 씨가 그 한창 그 민주당이 특검 칼날 휘두를 때 있잖아요. 기자들을 만나서 어차피 11월쯤에 국민의힘은 해산될 거니까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녔다라고 하는 말이 한참 돌았습니다. 저도 복수 기자들한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 예. 그래서 그때도 한동훈 씨가 어차피 본인이 당권도 못 잡을 것 같고 어차피 당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고 역설적으로 주류 세력들이 몰락을 해야만 본인 공간이 생기니까 자꾸 당권파 공격을 하는 걸 넘어서 정말 저런 식으로 고사를 지내나? 저도 그런 물음표가 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행동 양태들을 보니까 그와 같은 말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거죠. 왜냐면은 실제로 한동훈 씨의 동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는 지금요 주류 보수 세력들이 몰락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해산 심판 수준으로 내몰리지 않는 한 국민의힘에 복당할 가능성은 0%입니다. 마이너스를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한동훈 씨가 본인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본인이 계엄을 막은 서사를 독점하면서 역으로 국민의힘은 계엄을 옹호했다. 내란 정당이다. 이런 좌파들의 프레임을 가지고 그대로 공격을 해왔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프레임 공격을 계속해서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야 대체 추경호 원내대표 보수 재건하겠다면서요. 국민의힘에 복당해서 무슨 우리가 총선도 이겨야 되고 대선도 이겨야 된다면서요. 그럼 국민의힘이 살아남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좌파들이 무도한 공격을 하고 억지 프레임을 가지고 계엄 옹호를 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 우리가 이거를 타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시발점이 뭡니까? 당사로 오라고 한 것은 국회가 마비됐었기 때문인 것이지 내가 먼저 당사로 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표결 방해를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 내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네. 근데 오히려 증언을 거부하는 걸 넘어서 패문부재로 안철수 의원이 본인 공격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와 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증언조차 심지어 그때 검사가 질문을 한 걸 답변을 한 거예요. 예. 뭐라고 했느냐?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가 당시 왜 당사로 오라고 했습니까? 국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추궁을 하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탄핵에 찬성을 했으니까 계엄해제 표결도 찬성을 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거라고 믿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 내가 아는 바,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먼저 당사로 오라고 얘기를 했다. 실제 의원 카톡방이 다 공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다 팩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왜 반박을 합니까? 그 말은즉슨 안철수 의원의 증언이 틀려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해산당해야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밖에 결론이 도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무슨 국민의힘에 복당을 해서 보수 재건을 하니마니 이런 가증스러운 소리를 하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 몇 번이나 한동훈 씨한테 이런 추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은 보니까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패문부재 발언하는 걸 좀 꺼리는 것 같은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그 원내대표실에서 공개한 자료 등 팩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당이 얼씬거리지도 말아라 앞으로 복당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한동훈 씨 복당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죠? 이제 와서는 원래도 불가능했지만 바닥을 뚫고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봐야겠죠. 안 그래도 밉상, 안 그래도 미운 털 가는 데마다 분란만 일으키고 한동훈 씨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데이터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한동훈 이름 석자가 매스컴에서 사라졌을 때 가장 높았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한동훈 씨가 당대표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정 갈등 유발할 때 최악으로 떨어졌고 한동훈 씨가 쫓겨나고 나서 쌍권 체제로 가고 나서 우리가 탄핵 반대 단일대우 싸웠을 때 그나마 좀 올랐고요. 또 탄핵당하고 나서
한동훈 씨 조기 대선한다고 설치니까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플로우를 봤을 때 한동훈 씨는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요. 보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불쾌합니다. 자꾸 무슨 본인이 보수라고 합니까? 보수를 망가뜨리기만 했던 사람이 이건 뭐 강도가 집 지켜주겠다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서부터 저는 동의를 못하는 건데,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철수라고 하는 어쨌거나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탄핵에 찬성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당론을 어기는 행태들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확장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중도적이라고 평가를 받는 안철수 의원조차도 한동훈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식이면요 당에서 거의 모든 의원들이 다 돌아섰다. 친 한동훈에 빼고는 전부 다 돌아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여론조사 제가 한 4장쯤 되는데 하나씩 제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복당하면 국민의힘이 도움이 되나요? 했더니 도움이 안 된다. 도움 될까? 부정이 57입니다. 네. 도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도 물어봤어요. 지역별로도 물어봤더니 서울, 인천, 경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인천, 경기가 60.7이 도움 안 됩니다. 서울은 58.9 도움 안 됩니다. 부산이 57.8 도움 안 됩니다. 불경 58.1 도움 안 됩니다. 대구 50.3 이렇게 해서 지금 조갑재 위원이 말한 것처럼 한동훈 신당이 뜨면 만약에 서울과 부산 중심으로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저기 복당하면 도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좌파 그룹이 다음 장표 보시면은 보수 중도 진보 다 물어봤는데 오히려 이상하게 좌파들이 더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요 다음 보면 이제 정당 지지자별로도 보면은 민주당과 조국당 지지자들이 더 도움 안 된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 다음 장표입니다. 보시면 민주당 64.3, 조국당 66.3%가 그 한동훈 씨 그 국민의힘 복당하면 도움 안 돼요라고 답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한동훈에 대해서는요 좌파들이 더 객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이 재래식 미디어들이 하루 종일 주구장창 무슨 뭐 한동훈의 뭐 찹쌀 할매인가요? 뭐 그런 얘기를 하루 종일 틀어 제끼면서 뭐 거의 베이비시팅 그 이상의 무슨 미화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관성적으로 재래식 미디어를 소비하시는 저는 이 정보 비대칭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일부 TK에 있는 어르신들이 아유 그래도 한동훈이 조선일보 이렇게 밀어주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오염이 있다. 한동훈이 정말 안 될 사람인데 자꾸 이런 안 될 사람을 강제적으로 정보 비대칭 상황을 이용해서 주입하려고 하는 재래식 미디어의 한 줌 영향력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금 다른 모든 정당들도 공통적으로 과반 이상 종합적으로는 20%포인트 이상이 도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자 제가 하나 좀 분석을 하고 싶은 건 이마저도 한동훈 씨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세팅된 조사였다는 거예요. 그래픽을 보시면 한동훈 전 대표 복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한동훈 전 질문이. 대표. 그러니까 마치 그냥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국민들께서는요 한동훈 씨가 제명을 당한 건지 자진탈당한 건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최근에 한동훈 씨 당원 게시판 사태가 1년 지나서야 수사 재개된다라고 보도를 다들 보셨을 건데 이 맥락이 제가 알아보니까 경찰들이 30건 넘는 고발건에 대해서 이 당원 게시판 사태가 복잡하니까 쟁점 정리를 못 해가지고 수사를 못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들조차 당원 게시판 사태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고 있는데 하물며 일반 국민들께서 저 재래식 미디어들이 하루 종일 엉뚱한 보도만 하는 와중에 한동훈 씨의 뭐가 문제고 어떻게 제명됐는지 그 이야기를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전 대표 타이틀 달고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20%포인트 이상 도움 안 된다가 많았다라고 하는 건요 그냥 나가라는 거고요. 저희가 정말 확실한 한동훈 씨의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정도의 정보 비대칭이 해소된 상태에서 조사한다면 압도적인 다수가 비토를 할 것이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한동훈 씨 중수청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정작 한동훈 씨 복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거는 TK와 70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 한줌 재래식 미디어 영향이 아닌가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 거고요. 제발 그 중수청 중도 확장 이런 거 팔고 다니지 마시고 그냥 한동훈 씨에 대한 객관적이고 간명한 이미지는 그냥 비호감 이미지 여러 아이템 착장하고 다니면
다니면서 하나만한 횡설수설 이야기 깐족깐족 그렇게 토론한 잘하는 척하면서 광 팔고 다니는 그런 이미지다라고 하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좀 받아들이셔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광고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요즘 많이 필요하시죠?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남재현 원장이 새로 개발한 알부민 2090 NMN 소개합니다. 제가 한 병 들고 나왔는데요. 이 새로 개발된 이 NMN, 이 발효 알부민을 최대 용량으로 담고요. 저속 노화 관리에 관심 많은 분들이 찾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종 특허 성분까지 포함이 되어서 활력, 컨디션, 면역력 관리를 챙길 수 있는 정말 건강 기능 식품입니다. 마침 지금 2+1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밑에 안내 전화번호 1522-3656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재현 원장이 개발한 알부민 2020, 2090 NMN이었습니다. 예, 조갑재 위원이 1945년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위원으로 불러드립니다. 조갑재 위원께서 한동훈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 지역적인 기반이 서울하고 부산일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한번 그거 보여주세요. 장동혁 대표와 결별한 후에 신당을 만들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반은 부산하고 서울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메타인지가 한 반쯤만 작동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동훈 씨가 복당 물 건너갔다라고 하는 거는 좀 빨리 캐치를 하신 것 같아서 예. 그건 좀 다행인데, 한동훈 씨가 언감생심 부산 서울 기반이 가당키나 합니까? 오늘 여론조사에서 확실하게 팩트가 나왔잖아요. 부산에서조차 한동훈 씨 복당 도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크다. 그리고 한동훈 씨가 수도권에서 특히나 인기가 없더라. 그리고 우리 여러 차기 대권 주자 조사들을 보면은 장동혁 대표가 2030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좀 상황들을 봤을 때 글쎄요, 한동훈 씨는 그냥 조중동당 정도 차리면 딱 3% 정도 받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한동훈 씨는 창당 이전에 사법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셔야겠죠. 지금 뭐 위장 전입부터 시작해서 불법적인 선거사무소 이슈까지 선거법으로 지금 고발된 게 한두 개가 아닐 것 같은데 이래서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런 좀 복잡한 선거법 쟁점들을 잘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좀 수사가 지연된다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일단은 좀 선거법에 좀 산을 넘으셔야 될 것 같고, 선거법 산을 넘는다라고 해도 당원 게시판 이슈가 남아있죠. 딱 조국의 모델 같습니다. 조국이 그때 그 입시 비리 사건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총선 나와서 뭐 여러 막 붐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 달도 못하고 바로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조국은 이재명이 사면이라도 시켜줬지, 한동훈 씨는 뭐 언감생심 좌우 어디서 사면을 시켜줄까요? 그러니까 창당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전 가당치가 않다라고 보지만, 하더라도 글쎄요, 과연 이 사법 리스크의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와 같은 한동훈 씨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친한동훈계 중에 따라갈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조갑재 씨의 이 희망 어린 이 베이비시팅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거 그래픽 내려주시고,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조갑재가 YS 젊었을 때 YS 닮았다, 이런 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그동안. 저 누구한테 이준석에게 젊었을 때 YS 닮았다 뭐 이렇게 했고, 또 뭐 윤석열 저 당시 대선 후보에게도 젊었을 때 YS하고 비슷하다. 지금 이번에 그 YS의 아들 김현철 씨가 한동훈 지지선언을 한 거 아시죠, 여러분? 부산 북구갑에서 제가 참 두 눈을 의심할 정도였는데, 소위 말해서 부산 바닥에서 YS계라고 하면서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동훈 신당 창당에 이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모락모락 납니다. 나는데 부산 지역에서 예를 들자면 YS 정신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YS의 그 대표적인 휘호가 대도묵문입니다. 큰 길에는 막힘이 없다. 그런 식의 어떤 거침없는 정치. 저는 개인적으로 대구가 뚝심이라면 부산은 열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그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YS 정신이 대도묵문인데, 그러면 여기저기 달랑하면서 YS 저 아들 김현철 씨가 문재인 지지했다가 문재인 지지 철회했다가 또 윤석열 지지했다가 이번에 또 한동훈까지 지지하거든요. 그렇게 따르는 YS계 정치인들이 있다면 한동훈 대표하고 신당을 한번 차려보시는 게
국민들한테 판단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일단 YS를 저는 잘 모르겠고요. 예.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어쨌거나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실패한 정권이고 IMF가 터지게 된 또 단초를 제공한 또 정권 아니었겠습니까?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YS 계열 분들이 우리 전직 다른 대통령들에 대해서 공과 과 중에 과에 대해서 부각을 너무 시키시고 너무 이제 YS에 대해서만 미화를 하려고 하시니까 저도 좀 객관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뭐 아무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좀 YS의 뭐 정신이라고 내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종합적으로는 정당의 통합이라고 하는 말 남발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정당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니, 그럼 이재명이랑은 왜 통합을 못하죠? 우리가 이재명이랑 통합하면 여당 되는 건데,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걸 아무나랑 하면 짬통합이 되는 겁니다. 야합이죠. 정당을 짬통으로만 그쵸 야합하고 떴다방 정치를 하고 구태 정치하는 거죠. 아무나 그냥 대충 손잡고 한 표라도 될 수 있으면 그냥 다 끌어다 모아가지고 아무나 그냥 잡탕밥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름다운 통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 당의 풍토를 한번 보세요. 민주당은 지금 기강에 잡혀 있고 지금도 실시간으로 해당 행위자들 징계를 하고 있지만 우리 당은 뭐 징계 하나 한다라고 하면은 온갖 탄압받는 서사인 것처럼 다 피해자 코스플레이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자기들이 개선 장군 행세를 하고 맨날 그런 자칭 개혁파 세력들과 이 정파적인 그런 스펙트럼에서의 갈등이 벌어지고 이게 지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그 결과가 우리가 2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참극이었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이 정당 정치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과거 실패한 서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적절치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동훈 씨가 그런 의미에서 뭐 닮은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동훈 씨 지지자들이 한줌이긴 한데 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예. 뭐 어디 문바들도 좀 들어와 있고 뭐 게이시언 뭐 대깨문들도 좀 들어와 있고 뭐 저기 그 뉴라이트 출신 뭐 신지호 같은 분들도 들어와 있고 무슨 뭐 오만 그 친윤 계열이었던 것처럼 했다가 자리 못 받고 뜯어져 나온 사람들도 다 달라붙어 있고 이런 거 보면은 뭐 통합은 하고 계신 것 같긴 합니다. 여러 의미에서. 네, 그래서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런 분들 이런 레코들부터 정리하지 않으면 창당해서 뭐 하겠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좀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모두 군대에 갑니다. 네,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 병역 의무를 회피하면 저 미국에서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랩 가수처럼 그런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안규백 국방장관이 탈영했다. 자기 그 군 복무 기간 중에 탈영했다는 의혹이 지금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해군 소령 예비역 해군 소령 출신의 김영수 뭐 공정사회 센터장인가? 그분이 지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탈영한 거다 이거. 빨리 병적 증명서 내놔라고 하는데 장관 끝나고 나면 그 병적 기록을 뭐 수정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코미디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당원 게시판 억울하다고 하면서 고소인 조사를 제대로 못 받아서 아직까지 이우선 당무감사위원장 고소했다면서요. 그런데 왜 피고소인이 고소장도 확인을 못했을까요? 접수하신 건 맞습니까? 기사만 태우고 뭐 철회를 하셨든가 고소장 접수도 안 하고 나왔든가 뭐 둘 중 하나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억울하면은 법적 조치를 하죠. 가처분을 걸든 고소장을 뭐 내든 하다못해 뭐 행정소송을 걸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안규백 장관은 너무 한가로운 것 같아요. 세상에 저 같으면요 탈영병이었다라고 하는 수준의 의혹을 받으면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올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얼마나 저 지금 제가 고생하는데. 누가 저한테 그런 식의 찌라시 음해를 하잖아요. 저 방송하다 나가서 전화합니다. 국방부에 지금 말이 되는 거냐고 당장 병적 기록서 가져와라. 당장 뜯어가지고요. 저는 10분 안에 공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안규백 장관은 억울하지도 않는지 너무도 한가롭고 태평합니다.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다. 임기 언제 끝날 줄 알고요. 그러면서 뭐 하지 뭐 하나만한 비밀이 많다. 뭐 좀 민감한 내용이 있다. 나를 믿어달라. 뭘 믿습니까? 그냥 국민들께서 궁금하신 거를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무슨 뭐 행정착오다 오류다 하는데 그 변명이 맞다면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금 뭐 소송까지 갈 것도 없죠. 즉답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공색하게 대변인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나마나한 얘기만 반복적으로 합니까? 아니 국방부 장관으로서 탈영병 의혹 받고 이런 의혹도 해소를 안 하면서 무슨 안보에 대해서 그 행위를 조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국군 장성 장병들이 안규백 장관을 믿고 국가 방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의혹 하나 제대로 소명 못할 거면요 장관 자리 벗고 내려오는 게 정답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저도 이렇게 떼본 적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면은
주민센터 있잖아요. 병적 기록 증명서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군번, 육해공군 다 나오고요. 주특기까지 나와요. 주특기.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군 복무를 했다. 이게 딱 나옵니다. 떼는 거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왜 안규백 장관이 이걸 왜 떼지를 못하는 걸까요? 하하. 억울하지가 않은 거니까 그렇겠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 안에 억울하면 바로 해요. 억울할 게 없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거 사실로 드러나면요, 안규백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은 질질 끌려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면은 제가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과정들을 나름대로는 지켜봐왔던 입장에서 예. 병적 기록서 확인은 인사검증의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이 사람의 병력, 병적 기록들, 여러 이력, 경력, 학력, 심지어는 가족력까지 전부 다 국정원과 같은 여러 사정기관, 정보기관들을 총동원해서 하물며 5급 행정관 한 명을 고용을 하더라도 전부 다 꼼꼼하게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1차 스크린을 통과해야 우리가 청문회가 됐건 뭐가 됐건 국민 앞에 내세우는 겁니다. 더군다나 장관직이라 그러면요, 여러 공격받을 포인트들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문회 또 준비위라는 것을 꾸려요. 그 단계에서 이런 기초적인 인적 사항들을 파악을 안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몰랐다 그러면요, 일단 당장 민정수석부터 시작해서 인사 김현직까지 전부 다 못 벗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프로세스대로 검증을 한 게 맞다면 이재명은 탈영병 출신을 국방부 장관에 앉힌 국정농단을 저지른 인사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질 끌려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안규백 장관이 정권의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라도 어떤 핑계를 만들어서라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안규백 장관이 서울 동대문 쪽에서 국회의원을 3선인가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동대문 쪽에서 국회의원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병적 기록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만약에 탈영을 했는데 만약에 정상 근무한 걸로 썼다면 이거 허위사실 적시가 되는데? 선거법 위반이죠. 선거법 위반인데? 전부 다 불법적인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김민전 의원이 또 직접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비례대표 그 공천 받으면서 비례대표 서류 심사하면서 하물며 무슨 공공기관도 아니고 정당에서도 병적 기록 본인이 아니라 남편의 병적 기록, 그것도 이제 결혼하기도 전에 그죠. 있었던 그런 복무 실황에 대해서 당에 알려달라, 기록 증명서를 내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육해군 어디를 나왔는지, 방위로 나왔는지, 현역을 나왔는지, 뭐 장교를 나왔는지 우리가 전부 다 국민적인 검증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국방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하물며 정당, 선거 출마에도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병적 기록서 하나 공개를 못하면서 지금 일국의 장관, 그것도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있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도 전부 다 소명을 하는, 하다못해 회사를 들어가도 다 공개를 하는 그런 내용 하나 밝히지 못하는, 참 김현지에 이어서 이재명 정권의 인사들은 하나같이 투명한 게 없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안규백 장관의 이 탈영 의혹 논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인생 힘들게 산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박민영 대변인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좀 짧게 인사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또 1시 반에 조금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빨리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희 이영풍 대표님의 도움으로 정말 절실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채널도 잘 키우고 있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우파 스피커들의 생태계를 만드는데 저도 미약하나마 일조를 하겠다 말씀 전해드리고, 더 좋은 메시지, 더 좋은 컨텐츠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화답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우리 이영풍 대표님도 자주 불러주시면 제가 늘상 우리 이영풍 TV에서 여러분들께 또 기쁜 마음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박민영 대변인 같은 우리 청년 스피커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성세대 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신 분들이 이 청년 세대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자리도 양보하고 자리도 내어주고 기회를 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노총 노조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냥 청년들 그 취업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뭐 정년 연장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곤란합니다. 왜?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고 싶어요. 아이도 많이 낳고 싶어요. 월급도 좀 많이 받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리를 양보해야죠. 자, 우리 박민영 TV 더 많이 구독해 주실 분, 오늘 이
보시는 분들 한 4,000원 아까 한 600명까지 보시던데 네. 전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랑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